제가 얼마 전에 서울 수유역 근처를 지나가다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 안에 백다방이 무려 3군데나 있더라고요. 한 반경 300m 안에 한 3개, 그리고 약간 800m까지 넓히면은 지도로 해봤는데 5개나 있었어요. 심지어 이게 수유 사거리점과 강북구청점은 300m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거리 자체가. 이쯤 되면은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싶죠, 약간. 그런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백다방의 영업지역이 반경 100m로 정해져 있거든요. 100m. 그 안에 다른 점주가 있건 없건 손님이 줄어들건 말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본사는 그냥 뭐 다 이득이니까. 누군가는 이걸 보고 와, 저가 커피 붐이다 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거를 약간 저가 커피의 버블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요. 지금은 거품이 약간 찰랑찰랑 차오르는 단계라고 보는 거죠. 문제는 이게 터질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재앙, 진짜 대재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대재앙이 시작될 징조가 보이는 거죠. 중요한 건 사실 이런 구조가 백다방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메머드 커피, 더벤티, 거리 제한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자체 보호 뭐 그런 식으로만 그냥 관리를 하고 있어요. 백다방은 100m, 메가커피와 컴포즈 커피는 250m, 즉 브랜드마다 같은 브랜드끼리 얼마나 붙어 있을 수 있냐, 그런 규정이 전혀 다릅니다. 아셨어요? 모르셨죠? 정말 웃기죠? 백다방은 100m만 떨어져 있으면 바로 옆에 또 낼 수 있는 거예요. 메머드나 더벤티는 아예 제한이 없으니까 뭐 골목마다 하나씩 박는 것도 다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이쯤 되면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저가 커피는 가격 싸움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서 점포수 늘리기 전쟁이 시작된 거라는 걸 아는 거죠. 이제 각 브랜드마다요. 본사는 매장을 늘릴수록 수익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지만 점주들은 어때요? 매출이 다 나눠지잖아요. 같은 브랜드끼리 서로 손님을 뺏어먹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본사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지만 점주는 자기 잠식 그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건 시장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막 그냥 갉아먹으면서 버티는 구조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런 현상이 커피 시장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전에 편의점 시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한때 CU, GS25, 세븐일레븐 서로 몇 미터 안에 더 많이 막 편의점을 박아 넣느냐, 이 경쟁을 진짜 어마무시하게 했던 거 기억하시죠? 길 하나 건너면 GS25, 그 옆에 CU, 바로 뒤에 뭐 세븐일레븐, 심지어는 뭐 같은 브랜드들끼리 막 또 붙어있고 1층 편의점, 2층 편의점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 본사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편의점 본사들이 야, 소비자, 손님들이 선택권이 늘어나니까 얼마나 좋은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가 어땠죠? 결국 남은 거는 과잉 출점, 점주들은 다 파산하고 폐점 러시 뭐 어마무시하게 이어졌거든요. 수익은 뚝뚝뚝뚝 떨어지고 편의점도 권리금이 진짜 괜찮은 물건들이 많았는데 권리금은 진짜 거의 다 증발을 해버렸습니다. 본사는 이익을 남겼지만 이 많은 점주들, 진짜 수많은 점주들, 대부분의 점주들은 빚만 남겼어요. 지금 저가 커피 시장이 딱 그 전철을 밟고 있어요. 본사는 뭐 성공했다, 우리 뭐 엑시트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성공은 점주들의 피로 만들어진 성장 그래프라는 거죠. 편의점 때는 거리 제한이 강화되면서 결국은 이 법으로 조정이 됐어요. 저가 커피 시장은 아직 그런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은요, 아마 머지않아서 커피 거리 제한제 같은 그런 규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애매하거든요. 뭐가 그러면 저가 커피고 개인 카페는 괜찮냐, 그런 애매모호한 것들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분란이 좀 일어날 것 같긴 한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포화 시장에 다다라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편의점이 약 5만 개 정도면은 카페는 현재 한 10만 개 정도 됩니다. 치킨집이 뭐 8만 개, 9만 개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점주들이 힘들다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가 커피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결국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야기시키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요즘은 누구나 그냥 싸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시대네, 저가 커피 붐이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조금 더 통찰을 가지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 속을 들여다보면 그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조금씩 세 가지가 망가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 망가지고 있는 거는 커피의 질이 진짜 무너지고 있어요. 싸게 팔면은 뭐가 제일 먼저 줄어들까요, 여러분? 네, 바로 재료값입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
1,500원이면 그 안에는 뭐 원두, 컵, 빨대, 인건비, 월세, 뭐 전기세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으로 다 감당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원두의 질을 낮추게 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원두는 비싸니까 점점 싼 원두를 섞거나 오래된 원두를 쓰게 되는 거죠. 물도 더 많이 타고 심하면은 커피 향료 같은 거 넣어서 맛을 흉내내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겉으로 보면은 커피가 예전이랑 똑같이 생겼지만 맛은 점점 약간 밍밍해지고 향도 약해지고 그냥 카페인 음료처럼 돼버리는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커피가 원래는 맛 그리고 여유 이런 걸 즐기는 문화였는데 요즘에는 그냥 뭐 졸릴 때 마시는 싸구려 카페인 뭐 에너지 음료 그런 걸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이제 저가 경쟁의 어떤 무서운 부작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요즘에 메뉴들 보면 카페인 충전 느낌으로 많이 나와요. 맛보다는 그냥 달달한 맛으로 먹는 카페인 충전 메뉴들이 진짜 많아졌어요. 원두보다 저렴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다른 원료들을 넣어서 가격을 뻥튀기 시키는 거죠. 두 번째 망가지고 있는 거는요, 싸게 파는 커피, 이 돈은 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커피 한 잔에 1,500원 싸죠. 그런데 신기한 건 이렇게 싸게 팔아도 본사는 돈을 잘 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까요? 네, 비밀은 간단합니다. 본사는 커피를 직접 파는 게 아니라 가게를 파는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한 가게에서 커피 몇 잔을 팔든 상관없어요. 가게의 수가 늘면 그만큼 본사는 원두, 컵, 시럽, 뭐 로고 사용료, 우유, 갖가지 부자재 그런 것들, 인테리어 그런 걸로 계속 돈이 들어오죠. 점주가 힘들어도 새 점주가 또 들어오면 본사는 이득, 계속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본사 입장에서는 한 매장이 잘 되는지는 아무 상관없고 매장이 몇 개인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결국 위험은 점주가 리스크를 지는 거고 이익은 본사가 가져가는 구조인 거예요. 점주는 커피를 팔아서 버텨야 하지만 본사는 그냥 매장 수만 늘리면 돈이 되니까요. 이런 구조가 무서운 이유는 사람이 아닌 숫자가 시장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맛있는 커피를 만들겠다는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빨리 매장을 늘리느냐의 싸움이 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커피 시장은 점점 그냥 다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메뉴, 똑같은 간판, 똑같은 원두. 소비자는 선택지가 많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똑같은 커피를 다른 가게에서 사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결국 시장이 커지는 게 아니라 커피 한 잔의 가치가 점점 작아지는 그런 과정이고요. 지금 이 구조는 저렴한 커피로 잠깐의 혜택을 주고 있긴 하지만 길게 보면 커피 한 잔의 가치, 또 커피 시장 전체의 다양성도 다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김밥을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김밥도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예전에 김밥 한 줄 1,000원이 당연했잖아요. 900원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본 김밥도 3,000원, 4,000원이죠. 심지어 8,000원짜리 김밥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서로 싸게 팔면서 손님을 좀 이렇게 막 끌어모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원재료 값이 오르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버티지 못한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가게들은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커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싸게 마시지만 이 경쟁이 끝나면 결국 살아남은 브랜드들이 가격을 슬금슬금 다시 올리게 돼요. 지금도 가격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때는 이미 주변에 작은 동네에 어떤 약간 좀 컨셉추얼한 카페, 전통성 있는 카페들은 다 사라졌고 선택권도 없어졌을 거예요. 그럼 소비자는, 손님들은 다시 비싼 커피를 마시게 되겠죠. 결국 지금 이 구조는 잠깐은 싸지만 길게 보면 더 비싸지는 그런 시스템의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린 이미 김밥에서 그걸 한번 봤잖아요.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미래지만 김밥도 당시에는 그 미래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김밥을 8,000원 주고 사 먹는다고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그런 생각 못했습니다. 세 번째 망가지고 있는 거는요, 저가 커피가 바꾸고 있는 우리 동네 이야기들입니다. 예전에 동네마다 좀 색깔이 있었어요. 작지만 분위기가 되게 좋은 카페, 우리 사장님의 손맛이 느껴지는 그런 카페, 그런 곳이 골목마다 하나쯤은 있었는데 요즘은 어딜 가도 비슷합니다. 메가커피, 백다방, 컴포즈, 더벤티, 간판 색깔만, 간판 색깔도 똑같아요. 다 노란색이에요. 메뉴도 비슷하고 컵 크기도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해요. 이젠 카페 거리라는 말이 좀 무색해질 정도로 그냥 저가 커피 거리 그런 게 돼버렸습니다. 관광지에 가도 다 저가 커피가 다 있어요. 제주도에 특색 있는 카페들 중간에 떡하니 메가커피, 백다방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신기한 건 그런 곳에도 손님이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심지어 많아요, 손님이. 이건 단순히 어떤 풍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구조가 오래가면 골목 상권 자체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미 무너진 곳들도 많고요. 자영업자들은 버티질 못하고 문을 닫고 그 자리를 또 다른 프랜차이즈가 계속 채웁니다. 결국은 남는 게 거대한 본사, 힘 있는 본사들 몇 개가 될 거예요. 그 결과 도시는 그냥 다
복제판이죠. 그 거리는 그냥 다 복제스러워지는 거예요.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거예요. 서울, 부산, 대구 어디를 가도 똑같은 간판, 똑같은 인테리어. 우린 다른 도시를 여행하면서도 사실상 같은 거리를 걷고 있는 느낌을 받겠죠. 계속 다 보이니까. 외국인들은 한국의 카페는 저가 커피가 있다고만 생각을 할 거예요. 이런 변화가 무서운 이유는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진행된다는 건데, 오늘은 좀 편하고 싸니까 그냥 그 가게를 가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보면 우리 동네에 사람 냄새 나는 가게가 아예 없어지고 똑같은 컨트롤 C, 컨트롤 V의 가게들만 계속 생겨나는 거죠. 이거는 뭐 커피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다양성이 사라지는 어떤 전체적인 이야기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저가커피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저 커피 한 잔 싸게 파는 경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숫자가 앞서 나가고 있고 품질보다 매장 수가 좀 중요해지고 있어요. 동네의 개성이 사라지는 과정인 거죠. 이거는 경제의 논리를 보면은 효율적일지도 모릅니다. 뭐 가게도 많아지고 매출도 막 올라가니까.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거 붕괴입니다. 붕괴, 대재앙이에요. 커피 한 잔을 싸게 마시는 대신에 우리는 점점 더 비슷한 거리, 비슷한 맛, 비슷한 세상, 이거를 살아가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이걸 전 저가 커피의 대재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시장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를 저는 확신을 하는 거죠. 지금은 싸게 마시니까 좋겠죠. 하지만 그 싸움의 끝에는 맛도 사람도 동네도 다 사라진 그 자리만 남을 거예요. 김밥 1,000원 시절이 그랬듯이 지금의 저가 커피 시대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요. 문제는 그때 남아있을 브랜드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때 커피 한 잔은 과연 지금처럼 1,000원? 1,500원? 이렇게 쉽게 우리가 싸게 마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싸게 마실 수 있으면 좋은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 구조가 조금은 이상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커피 한 잔을 고를 때 그건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장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된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커피에 대해 재앙은 한 번에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천천히 그냥 스며드는 거예요. 진짜 화산 폭발하듯 그렇게 터지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영상에 대한 보답은 좋아요로 받을게요.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오늘도 많이 파시고요. 건프로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